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역사 이야기는 뭔가요? 1396년 그러니까 628년 전에 오늘 네. 서울 한성이 완공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서울이니까 도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대구의 성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성곽 역사요. 네. 네. 지금은 뭐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이 성곽이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었는데 이 성곽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종류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성이 생긴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재화와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전쟁은 성사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을 안 쌓는데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성은 이제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은 산성이에요. 산에 쌓았다고 해서 산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지에는 이제 성을 쌓아도 그걸 이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행정용이기 때문에 네. 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있는 곳은 성중의 성, 성중의 대표니까 도성이라고 하죠. 네. 궁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성곽은 산에 쌓아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의 공격을 막는 용도였고 또 읍성은 평지에 쌓아서 도시의 행정 기능을 담당했다. 근데 전쟁용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달성 토성 대구에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전투를 하자니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원래 달서천이라는 도랑이 있었어요. 네.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을 건너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지키기가 조금 낫다는 거죠. 경주 가면 반월성이 남천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달성 토성이 성답게 보이려면 그 옆에 있는 달서천의 복개를 좀 이래 원상 회복을 해야 군사시설답게 보인다. 그래 네. 말할 수 있죠. 달성토성과 대구읍성은 처음부터 이제 위치도 다르고 축성 시기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달성토성은 삼국사기에 이제 261년에 생겼다고 나오는 아주 옛날된 흑성, 토성이죠. 말 그대로. 네. 그런 거고 대구읍성도 원래는 토성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성로, 서성로 이러면서 그 돌이 막 나오니까 돌성으로 알지만 원래는 토성이고 요거는 임진왜란 직전에 1590년에 생겼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아는 동성로, 북성로는 여기가 아니고 고성동 들어보셨습니까? 고성동. 대략 말하면 옛날 야구장 있는 곳 옛 꽃자 해가지고 성자 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그 토성을 뭉개버렸죠. 네. 그러면은 뭐 동성로, 서성로, 북성로, 남성로와 임진왜란 이전의 대구읍성은 뭐 아무 뭐 네,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영조 때 다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성을 새로 쌓아야 돼가지고 네. 1736년인가 이런데 돌 가지고 성을 새로 쌓았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되니까 나중에 부수게 되면 그게 동성로, 북성로, 남성로, 서성로 이렇게 로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벽을 부숴가 길이 났다 이 뜻이에요. 이걸 부순 사람은 그 유명한 친일파 박중량인데 그 당시 대구 군수였어요. 이 박중량이 이토 히로부미의 양자라고 소문날 만큼 대단한 친일파였는데 고종 임금이 부수지 마라 그런데도 임금 명령도 안 듣고 그걸 부쉈습니다. 이 대구 읍성은 프랑스 지리학자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이 와서 보고 북경성보다 더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신문에 글을 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네. 이 박중량이가 부수는 바람에 대구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을 하나 잃게 되었죠. 이상한 부수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상한 지도자 하나가 예. 대구의 그 훌륭한 관광 자원을 없애버렸다. 참 아쉽네요. 아까운 일이죠. 네. 달성토성과 대구읍성 외에 또 대구에서 볼 수 있는 성곽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압산산성도 있고요. 이제 앞산에 가면은 그 신천에 붙어 있는 곳에 용두토성이라는 것도 있고, 예. 요새는 그 번호가 없어졌는데 천년기념물 1호라고 그래가지고 도동의 측백수림이 유명했잖아요. 네. 그 옆에 보물에 용암산성이라는 게 또 있었고, 용암산성 비설산에 가면 그 건너편에 초곡산성이 있고요. 복무동에 또 복무토성도 있고 이렇게 작은 산성이나 작은 토성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네. 전쟁용으로 뭐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용암산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올라가서 일본군하고 싸웠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가지고 옥천이라는 샘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구에는 큰 성곽이 있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건 대구는 아니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대구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팔공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산성. 아, 예. 예. 뭐 전국적으로 대구 걸로 아니까 우리는 그렇죠. 대구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산산성은 굉장히 중요한 산성인데 왜냐하면 영남 지방에서 최대의 산성이에요. 그리고 성이 삼중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이요? 외성 바깥에 크게 성곽이 있고 또 중간에 또 있고 또 내성 해가지고 북판에 또 있고 이래가 삼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군사 시설이라는 걸 알 수가 그렇죠. 있네요. 굉장한 군사 시설이죠. 그리고 6.25 때도 여기서 또 큰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가산산성은 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요건 그러니까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이제 공산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산성. 예, 요거는 팔공산하는 공산이에요. 아. 그 팔공산에 올라가시면 제일 높은 걸 요즘 보통 비루봉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높은 게 동봉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요 봉우리에 공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제 전투지가 됐고 임진왜란 때도 대구 사람들이 피란을 갔던 그런 곳이었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네요. 지금은 거의 흔적이 없죠. 예. 공산성은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비교해서 가산산성은 복원도 잘 돼 있고 또 규모도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그런 그 뭐 인기 폭발이죠. 예, 방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좋은 같아요. 점은 그 성남문 정문 앞에까지 차가 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부터 산성을 구경하면 되니까 이른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쉽게 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점이죠. 예. 자, 그리고 또 가산산성은 또 인조 때 만들어진 걸로 그렇죠. 알고 인조 때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 또 숙종 때 또 만들고 영조 때 또 만들고 해가지고 삼중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높은 산에 이제 성을 쌓아놓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전쟁 때만 이 산성 기능을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준비를 안 해가 그래 됐고 6.25 때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또 낭비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산산성을 지금 말로 하면은 칠곡군청으로 썼어요. 옛날 말로 칠곡도호부. 그 칠곡도호부로 180년 동안 예. 이 군청으로 썼으니까 칠곡 군민들이 행정 볼일 보려면 팔공산에를 올라가야 돼요. 참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은 좀 체력 단련이 됐겠지만 가산산성까지 이제 올라가야 하니까 백성들의 불만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아무튼 가산산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적이고 또 시내에서는 달성토성이 또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산산성과 달성토성을 자주 방문을 하고 네. 그것의 의의를 기리고 가꾸어서 대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도성인 한성이 완성된 것을 기념해서 대구의 성곽들에 깃든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